저는 요즘 굉장히 다른 나라의 친구들로부터 이메일을 많이 받아요. 세계 굉장히 지도급에 있는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뭔거니? 우리나라가 여성 대통령을 뽑았어요. 여성 대통령 아무나 뽑는 거 아닙니다. 누가 뽑았어요? 여자가 뽑았어요? 아니에요. 남성들도 뽑았어요. 제가 박 대통령 당선하자마자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편지 이메일로 왔는데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You made it. 너희들은 해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못 해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해냈다. 어떻게 해냈을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잔재가 깔려 있어서 남존여비적인 의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여성들이 있었어요.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일제 때에 노력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 김한란 박사라든가 모윤숙 시인이라든가 이명신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엄마들이 딸들을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출하는 여성이 제일 많은 데가 영국이에요. 81.7%인가 그래요. 근데 그 영국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82%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여성이 최고로 교육받는 나라예요. 남성들은 말할 여지도 없이 다 대학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한 교육 강국이면서 교육을 시키는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로 해서 전부를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구라파에 가도 그렇고 일본을 가도 그렇고 권력층이 사는 데는 대부분 이렇게 산꼭대기 같은 데다 성을 쌓아놓고 아무도 근접을 못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적의 침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서 주변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물을 건너지 않으면은 성에 들어올 수 없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 나라 백성도 적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조처들을 무력으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경복궁도 그렇고 창경궁도 그렇고 세 사람 정도 가서 무등을 태우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요즘 우리나라가 부모의 교육열이 너무 높고 특히 여성들의 교육열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새 엄마들이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라 고려조부터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썼어요. 과거를 합격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3번, 4번 떨어져도 나이가 많아져서 시험을 못 보게 될 때까지 과거를 쳐야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하면 근 1000년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을 해야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학교 교육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7번째 강대국이에요. 지금 강대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23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그 230개 정도의 나라에서 5천만이 넘고 2만 불이 넘는 소득을 가진 나라가 6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7번째예요. 그야말로 한국전쟁 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60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앞을 달리는 선진국이 된 까닭이 교육 입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무력으로 지키지 않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담을 넘는 것은 나쁜 거다. 그러면 담을 안 넘어가요.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러면 문이 아닌 길로는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교육을 통해서 다져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전 국민이 같은 말로 소통을 하고 같은 텔레비전을 동시에 보고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재밌는 게요. 카나다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수입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뒤로 가서 8번째로 강대한 나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 대통령을 뽑을 만큼 유교 문화에 찌들리고 남전 여비가 심하던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어린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가야 할 거라고. 이미 존경을 받고 있지만 좀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은요, 지도자예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만 가르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하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비실비실하면 애들도 비실거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맨 먼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진땀이 나오도록 운동을 해라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일을 해서 고달프게 나오는 땀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데 걸어다니든지 뛰어다니든지 하여튼 일단은 진땀이 나오도록 운동을 해라. 이게 건강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술, 담배를 끊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술 많이 드시는 분이나 담배 많이 피는 분을 보면 알겠지만 요즘 여성들도 신여성들은 담배도 피워도 된다 그러지만 그게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술, 담배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혹시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끊어야 한대요. 세 번째로는 사회활동에 참여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리키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힘을 합쳐서 주장도 펴고 압력도 넣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앞날을 바꿔 나가죠. 근데 이것만 하지 말고 적어도 5개 정도의 단체에 회비를 내면서 참가하라 그래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폭넓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봉사단체여도 되고 등산클럽이어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회단체에 폭넓게 참여하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또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길게 보면 국회의원이고 근처를 보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 여러분들이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가리키는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법을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 달라고 왜 졸라요? 여러분이 세우면 되지. 구의회, 도의회 그런 데가 예산 세우는 데예요. 그리고 예산 잘 썼는지 감독하는 데예요. 왜 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돼요. 안 그래요? 생각 안 했죠? 여러분들이 가리킨 학생들이 나가서 지지해주면 여러분 간단하게 시의원이나 구의원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육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육정책에다 돈을 막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달라 그러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번째죠. 대뇌 활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대뇌 활동. 우리가 보통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것 중에서 머리를 쓰는 활동을 많이 하면은 나이돌핀이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듣죠? 엔돌핀이 나오면 건강해진다 그래요. 나이돌핀은 어떤 게 나오는 거니? 대뇌를 쓰면은 나이돌핀이 나오는데 대뇌 활동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거니? 모르던 것을 알게 됐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알고는 있었지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찾아서 내 것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지적인 활동이 대뇌 활동인데, 그런 대뇌 활동을 하면은 나이돌핀이라는 것이 뇌에서 생성이 되는데, 나이돌핀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수명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그 증거로 목회자, 종교적으로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신도들을 대하고 가르쳐야 하니까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또 대학 교수님들도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니까 공부를 해요. 새로운 걸 자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금 평균 수명을 비교해보면 어떤 직업군이 제일 오래 사느냐 그러면 그 종교인들하고 교수가 수명이 길어요. 여러분들 머리도 계속해서 더 새로운 거, 내가 몰랐던 거, 이런 것을 찾아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엔돌핀도 나와요. 엔돌핀, 나이돌핀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먹을 때 우리가 식생활이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붓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먹는 것을 오래 씹어서 골고루 먹어라 해요. 근데 우리는 급하다 보니까 다 섞어놓은 거를 한 입에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그런 식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대로 배우는데 천천히 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몸을 명품을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도 명품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종아리가 굵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목이 짧아지지 않게 해야 되고 먹는 거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면 명품 체격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품인데 명품을 아주 시장 물건처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명품 관리를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사는데 정말 아이들을 가리키고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를
지금까지는 뭐 물질이 참 중요한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물건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돈에 끌려다니곤 했는데요. 한국 수준쯤 되면은 정치만 잘하면 누구나 먹고 살 정도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돈의 욕심을 내기보다는 삶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남자가 하는 일 따로 여자가 하는 일 따로를 챙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불편하지 않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뀌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주 공평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째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한다 하고 가르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주기를 바란다든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든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든가 하는 여러분이 꿈을 갖는 모습, 지도자의 첫째 덕목은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조금씩 꿈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꾀가 있어야 돼요, 꾀. 이게 저희가 쌍기역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꾀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런지 지식을 쌓아가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꾀가 있어야 되고, 그 꾀를 이루기 위해서 꼴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뭐 시시해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 선생님 근사하다. 좋은 옷을 입는 게 근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동거지, 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바깥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겉에 나타나는 게 꼴을 만들어가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고, 꾀가 있어야 되고, 꼴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꾼이 돼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름꾼, 그럼 나쁜 소리로 들리는데 꾼이라는 건 전문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순수한 언어로 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이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어떤 선생님이 오는 것보다도 난 이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의지하고 싶다 하는 꾼이 돼가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는 것 같은 것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힘이 없지만 묶어서 큰 힘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인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뜻도 펼 수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 끈은 여러 개가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동창들 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교사 협의회를 통한 끈도 있어야 되고, 동네에서 이젠 지방자치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마다 가면 주민자치라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데서도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주민자치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되도록 그쪽 끈도 만들어 가야 돼요. 끈이 많이 생길수록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그런 끈을 더 많이 엮어가는 길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모이셔서 앞, 뒤, 옆 사람들하고 끈끈하게 끈을 엮어나가세요. 그 끈이 많아져서 밧줄이 되면 더 힘이 생겨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근사해야 따라가거든요. 잘생겨야 하는 게 아니라 뭔지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끼가 있어야 돼요, 끼가. 끼 그러면 우리는 나쁘게만 해석을 하죠. 뭐
남봉끼, 바람끼 이런 거에 쓰는데 진짜 매력은 끼가 매력이에요. 자기만이 갖는 독특한 개성, 남들이 주목할 만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만들어내는 끼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에 이어서 이것이 다 활성화되려면은 깡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꿈꾀꼴 꾼끈 끼깡.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내가 이거 7개 다 있나? 수시로 점검을 하세요.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쫄랑쫄랑 따라오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꿈이 있나? 꾀가 있나? 꼴이 돼가나? 그럼 뭐죠? 꾼! 꾼이 돼가나? 그 다음에 끈! 뭐 수시로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하고 할 때가 많은가? 끼! 내가 매력이 충분한가? 그 다음에 깡이 있어서 자기 의지를 콱콱 밀고 갈 만한 용기가 있느냐? 결단력이 있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꾸 점검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가는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춰 나가면은 애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세워나가면서 만들어나가면서 이제 지도자가 돼가는데 지도자에는 유형이 있어요. 대체로 지금 저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5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독재자예요. 야, 군소리 말고 따라와. 나를 따르라. 내가 아는 게 최고다. 라고 해서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죠. 어리고 별로 힘없는 아이들 보고는 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독재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사페아 리더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거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냥 뭐 너도 귀한 사람이고 너도 너희 엄마 아버지가 공들여서 길러낸데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 있죠. 내버려 둬도 또 내버려 둬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레사페아, 무책임한 지도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제절로 자연스럽게 돼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로텍티브 리더십. 이게 선생님들이 되기 쉬운 함정이에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한번 손을 비워봐야 거기 손대면 비인되는 걸 알아가지고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미리 위험한 줄 모르는 거는 그야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위험에 접근하게 마련이에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그러면 애들이 만져요. 뜨거운 걸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엔 안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체험을 통해서 그거는 위험한 거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조금 덜 뜨겁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텍티브 리더십, 보호적인 지도력. 이것도 결코 이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모크라틱 리더십, 민주적인 지도자. 자, 오늘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그러면 네네네네. 그러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갈라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데모크라틱 리더십이에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더 많은 사람의 희망을 들어주는 게 민주적인 지도자. 근데 그것을 지도력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은 설득을 해서 지도자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납득을 하도록 끌고 가는 게 이제 민주적인 지도력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든 나라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꼬셔서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게 하는 게 민주적인 지도자예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그 민주적인 지도자가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가 많고 비효율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보다 뭐 다른 지도력이 없겠느냐. 최근에 와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력이 모성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엄마 같은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챙겨주는 지도력이 요즘에 와서 제일 인기 있는 지도력이고, 대체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치적인 지도력으로 뜰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여성들 자신이 내가 하면 세상이 참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용기를 내야 하는데 여성들은 아직 그런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돌보는 아이들이 적어도 자기가 가진 성향 때문에라도 여성들이 정치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남성들이 살림 쪽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현대적인 지도자로서의 선생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지도력 중에서 내가 어디에 제일 적합한 지도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이들이 나를 잘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세,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 지도자가 해야 할 유형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졌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끌고 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하는 대상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항상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육 정책의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가 뭔지를 이해해야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좋은 국민들, 좋은 시민을 길러서 한국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소비자,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대상들이 어떤 권리를 가졌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우면 춥지 않아야 될 권리. 교통이 복잡하면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할 그런 권리를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보를 받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가르쳐주면 이거다. 이거가 딱 한 가지 방법이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지금 당장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이것만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냥 가방을 사다가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방을 다 보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돈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선택한다 해가지고 고르게 하면은 그 아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받을 권리를 우리들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선택할 권리에 같이 따라가는 게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타를 하나 사달라고 떼를 쓴다고 할 때 어머니가 붙잡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월급이 얼만데 지금 우리가 써야 할 돈은 얼마고 요 돈을 다 쓰고 나면 내 세타 값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2달만 기다려라. 그러면 요번 달하고 요 다음 달에 얼만큼씩을 모았다가 그 다음에 그 세타를 사주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잘라서 안 돼, 못해보다는 적어도 선택할 권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바빠도 질문하는 아이들의 질문을 다 받아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아이고 선생님이 이걸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쳤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비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리키는 대상들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국가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 7번째로는 쾌적한 환경 조건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은 쾌적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로 배려할 게 많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지도자가 해야 할 자세, 또 해야 할 특권,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원고를 보시면서 심심할 때 한 번씩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5시까지로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제 얘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